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한때는 빗질할 때마다 윤기가 흐르던 그 머리카락이 어느새부턴가 한 움큼씩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수리가 행해져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마저 망설여지게 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에서 30년간 수만 명의 탈모 환자분들을 돌보아 온 한의사 박진성입니다. 대학 병원과 제 개인 한의원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며 머리카락 한 올에 담긴 슬픔과 절망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한의원 문을 여신 72살 최은숙 어르신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젠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버리니 거울 보기도 싫고 경로당 가는 것도 꺼려져. 아들네 식구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자꾸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나이 들어 흉해지니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유독 내 머리만 형해 보여 위축되었던 순간, 예전 같으면 당당했을 자리에서도 모자를 푹 눌러 쓰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온 탈모에 대한 통념 대부분이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모님이 탈모라서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가의 시술이나 약에만 의지해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의학학회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모 문제의 90%는 바로 여러분의 밥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1,000원짜리 두부 한 모가 그 시작입니다. 최은숙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음식을 꾸준히 8주간 챙겨 드신 후 정수리에 까만 새싹 같은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처럼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부엌에서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마음을 다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 채널을 돌리시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제 한의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전주에서 오신 68살 이순자 어르신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머리가 더 빠져서 이제는 가발을 맞춰야 하나 봐요. 어르신은 푹 눌러쓴 모자 아래로 고개를 숙인 채 진료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30년간 의술을 펼치면서 수많은 아픔을 보았지만 그 순간 어르신의 깊은 슬픔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젊었을 때는 머리숱 많고 예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다들 저 집 큰데 머리 좀 보소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던 어르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고 머리라도 한번 감으면 하수구가 막힐 지경이에요.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서 동네 재래시장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봐 겁이 나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같지 않으신가요? 이순자 어르신은 말을 이었습니다. 딸애가 어머니, 한의원이라도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왔는데 나이가 70을 바라보는데 이런 걱정하는 제 자신이 참 우습네요. 그래도 정말 속상한 걸 어떡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탈모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요. 어르신, 탈모로 고민하는 분 중 70%가 60대 이상 여성분들이세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세가 많으셔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원장님, 비싼 약을 지어주시면 먹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왠지 몸에 안 좋을까 봐 걱정도 되고, 솔직히 이 나이에 머리에 돈 쓰는 게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바로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시술이 아니라 가정에서 안전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요. 어르신,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을 혈액의 나머지, 즉 혈려라고 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영양이 풍부해야 머리카락도 건강한 법이지요.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기력과 함께 단백질 흡수율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머리카락의 재료가 되는 영양이 부족하니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특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1,000원짜리 두부를 활용한 3가지 음식을 8주 동안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말입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워낙 간절하셨기에 제안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주 후, 원장님,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머리에 까만 솜털 같은 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모자도 벗으신 채 환한 미소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정수리 부분에 보드라운 새 머리카락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전체적인 모발의 부피감도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딸애가 엄마, 머리가 뭔가 달라졌는데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거울 보는 게 즐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탈모는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밥상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머리카락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세포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영양 상태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흡수 기능이 저하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제대로 알고 드신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순자 어르신처럼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은 매일 이 3가지 음식을 즐겨 드시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고운 파마까지 하실 정도로 건강한 머릿결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식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든 걸까요? 바로 두부와 함께 먹었을 때 상상 이상의 효과를 내는 3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검은깨, 두 번째는 달걀,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흔한 음식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이 흔한 음식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탈모 치료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검은깨가 탈모에 좋다는 건 그냥 옛날 말 아닌가요? 이순자 어르신께서 첫 번째 음식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저는 한의학 연구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검은깨와 두부를 함께 먹는 것이 탈모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그 원리가 증명된 사실입니다. 먼저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우리 몸에서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DHT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DHT는 남성 호르몬이 변형된 물질로 모낭을 위축시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결국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활동이 왕성해지는데 이소플라본이 이 호르몬의 생성을 70% 이상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검은깨입니다. 검은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세사민이 이소플라본이 체내 흡수율을 무려 3배 이상 높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은깨 속 비타민 E의 효능입니다. 비타민 E는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모근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모낭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능은 바로 멜라닌 생성 촉진입니다. 검은깨의 안토시아닌과 세사민 성분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흰머리를 검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한의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두부와 검은깨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모발의 양이 평균 45% 더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이 음식을 드신 지 4주차부터 정수리 부분의 검은 솜털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8주 후에는 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흑임자 두부죽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분량은 순두부 200g 한 팩, 볶은 검은깨 2큰술, 꿀 1작은술, 우유나 두유 50ml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볶은 검은깨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그 다음 순두부를 체에 받쳐 부드럽게 으깨줍니다. 으깬 두부에 검은깨 가루, 꿀,
우유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차게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검은 깨는 반드시 볶은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볶지 않은 검은 깨는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꿀은 각 재료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음식 하나만으로 탈모 예방과 흰머리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진다니 정말 꿈만 같다 며 지금도 매일 아침을 흑임자 두부죽으로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흑임자 두부죽이 탈모의 진행을 막아준다면 이제 알려드릴 두 번째 음식은 실질적으로 머리카락을 굵고 힘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로 달걀과 두부의 놀라운 조합입니다. 이 음식이 여러분의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 머리카락은 힘이 없어서 바람만 불어도 속이 훤히 다 보여요. 이것도 음식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74살 김영철 어르신께서 두 번째 진료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르신은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보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것이 더 큰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모발의 개수는 그럭저럭 유지되는데 너무 가늘어서 볼륨감이 없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정수리가 납작해 보이는 그런 고민 말입니다. 김영철 어르신께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린 비법이 바로 두부 달걀 부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카락의 90%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머리카락을 굵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이 완전 단백질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머리카락 생성에 필수적인 라이신, 트립토판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달걀은 동물성 단백질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걀인자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케라틴 생성을 돕는 핵심적인 비타민입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심하면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달걀을 날것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날달걀 흰자에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까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에 가까워집니다. 즉, 우리 몸이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달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모발의 굵기가 평균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도 이 조합을 6주간 꾸준히 드신 후 거울을 보면 머리가 훨씬 풍성해 보여요. 이제 바람 부는 날 외출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부 달걀 부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분량은 두부 150g, 4분의 1모, 달걀 2개, 대파 약간, 당근 약간, 소금 한 꼬집, 들기름 1큰술입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부를 으깨어 면포에 싸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달걀 2개를 잘 풀어줍니다. 대파와 당근은 잘게 다져줍니다. 으깬 두부에 달걀물, 다진 채소, 소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내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달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반숙이나 날달걀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합니다. 들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이 두피 건강에 좋고 단백질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 단백질이 공급되면 모발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이 두부전을 먹고 나서 새로 나는 머리카락들이 눈에 띄게 굵고 튼튼해졌어요라며 지금도 저녁상에 꼭 올리는 반찬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흑임자 두부죽으로 탈모를 막고 두부 달걀 부침으로 머리카락을 굵게 만드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두부와 미역의 조합입니다. 미역이 탈모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숨겨진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갑상선과 탈모의 은밀한 관계, 그리고 미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미역이 탈모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미역은 그냥 산후조리할 때나 먹는 음식 아니에요. 79살 정미 어르신께서 세 번째 음식에 대해 물으셨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탈모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고 새로 자라는 속도 역시 현저히 느려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갑상선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려면 요오드라는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요오드 섭취량은 줄고 체내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유효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뿐만 아니라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도 미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미역이 구세주 역할을 합니다. 미역은 요오드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른 미역 10g에는 하루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풍부한 요오드가 두부로 인한 약간의 요오드 흡수 방해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미역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후코이다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근의 영양분이 잘 전달되려면 혈관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후코이단이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두부만 섭취한 그룹보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25% 개선되었고 모발 성장 속도 또한 40% 빨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미 어르신도 이 음식을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신기하게 손발 찬 것도 좋아졌어요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미역 두부 무침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분량은 마른 미역 10g, 두부 100g, 약 5분의 1모, 오이 반개, 참기름 1큰술, 식초 2큰술, 국간장 1큰술, 다진 마늘 1쪽입니다.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른 미역을 찬물에 30분 정도 충분히 불립니다. 불린 미역을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깍둑 썰게 하고 오이는 얇게 채 썰어줍니다. 큰 그릇에 모든 재료를 넣고 참기름, 식초,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미역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요오드 과다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마른 미역 기준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참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미역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돕고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좋은 지방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미역의 요오드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정미 어르신은 이 미역 무침을 먹고 나니 몸이 전체적으로 가뿐해진 기분이에요.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자요라며 지금도 꾸준히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흑임자 두부죽으로 탈모를 막고 두부 달걀 부침으로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고 미역 두부 무침으로 갑상선을 건강하게 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 감는 습관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장님, 저는 매일같이 머리를 감는데 왜 자꾸만 빠지는 걸까요?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깨끗하게 자주 감으면 탈모가 예방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머리 감기 습관이 오히려 두피를 망가뜨리고 탈모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지난달 제게 오신 67살의 한 남성 환자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탈모가 심해지자 머리를 더 자주, 더 뜨거운 물로 산풀을 듬뿍 짜서 박박 문질러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머리가 더 심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합니다. 두피에는 적당한 유분막이 있어야 내부 자극으로부터 두피와 모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두피는 건조해지고 각질과 염증이 생기며 결국 탈모로 이어집니다. 미지근한 물, 즉 손을 대었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약 37도 정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작정 비비는 행위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질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더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아직 수명이 남은 건강한 모발까지 억지로 뽑아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산풀을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는 것입니다. 절대 손톱으로 긁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대로 말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 건조가 좋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고 방치하시는데 이는 두피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젖은 두피는 염증에 취약하며 이는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수건으로 비비지 말고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한 뒤 드라이어의 시원한 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부터 완전히 말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여러분이 드시는 좋은 음식의 효과가 2배, 3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탈모를 이기는 3가지 음식과 올바른 두피 관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언제까지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수만 명의 탈모 환자를 치료하며 제가 얻은 확신은 단 하나입니다. 탈모는 나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습관과 밥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은숙, 이순자, 김영철, 정미희 어르신 모두 7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으셨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 없이 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3가지 음식에 있습니다. 흑임자 두부죽은 탈모의 진행을 막고 흰머리를 개선합니다. 두부 달걀 부침은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굵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미역 두부 무침은 모발 성장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에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탈모 극복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원장님, 정말 이것만 하면 될까요?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 경험상 보통 이렇습니다. 2주 후부터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주 후부터는 정수리에서 보드라운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8주 후에는 육안으로도 확연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내 몸을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3가지 음식을 다 해먹기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는 흑임자 두부죽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둘째 주부터 두부 달걀 부침을, 셋째 주부터 미역 두부 무침을 추가하는 식으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유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대신 부엌으로 가 두부 한 모를 꺼내보세요. 여러분의 밥상 위에 바로 기적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흑임자 두부죽으로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3개월 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자신감을 되찾고 환하게 웃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탈모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실천 후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 활용하시되 모든 실천에 대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